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선수들이 문제인 게 빼박일 정도로 완전 답이 없는데요. 칸나바로 감독이 2경기 만에 때려쳤고, 리피 감독이 빡쳐서 때려쳤고, 리티에와 리샤오펑을 거쳐 중국 연령별 대표팀을 맡고 있던 양코비치 감독에게 지휘봉이 돌아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 가기까지 무려 4명이나 되는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내려놨다를 반복했는데요. 이후 사실상 외국인 감독을 구하지 못하고 리샤오펑을 땜빵으로 쓰던 중국 축협이 고육지책으로 연령별 대표팀 외국인 감독을 끌어다 쓴 모양새가 됐네요. 아무튼 이런 중국 대표팀이 드디어 제대로 된 A매치 상대를 잡았으니 바로 뉴질랜드와의 원정 2연전이었습니다. 피파 랭킹이 좀 낮긴 하지만 중국 축구가 얕볼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기대됐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국 축구가 또 하나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82년 스페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뉴질랜드에게 2연패했던 이후로 무려 41년 만에 패배하며 상대 전적 동률을 완성시켰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가관인 중국 축구인데요. 까볼까? 내용면에서도 뉴질랜드에게 밀리면서 중국 축구 공격의 핵심인 우레이도 덩달아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A매치를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르지만 양코비치의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임 초기에 중국 선수 중 체지방률 10% 초과시 경기 출전 불가라는 희한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중국 축구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으나 중국 국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화 선수 브라우닝과 엘케손이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의 원칙을 깨야 하는 상황에 처했네요. 뭐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길어봐야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단계 가기도 전에 나가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 언론에서는 경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며 중국 축협이 양코비치 또한 리샤오펑처럼 거쳐가는 감독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연령별 대표팀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양코비치를 일단 A대표팀 감독으로 앉혀놓고 다른 외국인 감독을 물색한다는 거겠죠. 결정적으로 양코비치의 연봉이 추정치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 미만으로 거론되는 걸 보면 언제든지 중국 축협이 갈아치울 수 있을 듯합니다. 과연 양코비치가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2경기 만에 경질각이 뜬 중국 국대 감독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